이게 뭔가 연구 결과가 좀 비슷한 게 있긴 있었나 봐요. 많아요. 오. 네. 항암 치료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 받잖아요. 네네네. 진료 시간을 3분에서 5분 넘기가 힘들어요. 이런 개구충제 했을 때 그러면- 그래서 좀 그만하세요. 아, 라고 탁 자르거나 이러면 이제 상처를 받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기자에 대해서 막 불신을 가지고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하는 네. 게 이제는 시민들이 진짜 자기가 정말 얼마든지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의 권위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이 사태에서 지금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는 더 바짝 공부하지 않으면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2부도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를 더 이상 놓치지 않을 거라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직 KBS에서 나오지 않은 보도입니다. 개구충제 네. 유명해요. 그렇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인터넷에 많이 돌아가지고 좀 알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보도가 안 나갔는데 그렇죠. 미리 보는. 이번 그래서 대일기는 의료 특집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신종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 그 다음에는 시사기획창의 기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사제약국의 최창봉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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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봉입니다. 굉장히 어색하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색하신 겁니까? 이 초보라 그렇습니다. 이 대들기는 처음이라 그렇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당연히. 아, 네, 열혈 팬입니다. 아 정말요? 오. 아 저렇게 확실히 저렇게 열혈팬이라고 말할 정도. 이 프로그램 런칭하는데 제가 엄청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병수 기자를 보내드리고 홍성희 기자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뭐 여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홍성희 기자와 그죠. 이제 강병수 기자가 둘 다 같은 법조팀이었잖아요. 네. 법조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가 반장이었죠 그때. 그렇죠. 예, 예. 그때 법조 반장으로서 이제 강병수 기자와 홍성희 기자의 생사 여탈권을 그죠. 쥐고 있던 분이었어요. 사실상 가지 마 이러면 못 가는 거였죠. 야, 뭔 소리야? 이라고 하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그런 좋은 프로가 있다니. 그렇죠. 가서 막 열심히 하렴. 지금까지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많이 도와줬고 지금은 시사제작국에서 취재를 하고 계신 최창봉 기자입니다. 그 시사제작국은 이제 시사기획창을 주로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방송되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고요. 한 시간짜리면은 한 아이템으로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이게 빡세겠다. 약간 특성이 이제 기자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네. 지상파나 다른 종편에도 없는 시스템인데 PD들이 아니라 기자들이 하나의 사안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보통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다가 아이템 자체가 뭐랄까 우리 평소에 접하는 전문 분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 기자라는 게 전문 분야라는 게 잘 없지만 평소에 우리가 취재하는 뭐 경찰, 검찰, 뭐 청와대, 뭐 정치권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의학 쪽이라거나 이런 네. 쪽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취재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개구충제 쉽게 말해서 이게 개구충제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이런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양쪽에서 말씀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진짜 뭘까라고 싶어서 취재를 하신 거죠? 네, 이 취재를 사실 제가 아니라 아까 출연하신 박광식 기자가 해야 맞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밥을 못 먹던데 보니까. 예. 사실 이 가족 중에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저도 정말요?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취재를 하다가 이 펜벤다졸이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데 이걸 드시게 해도 괜찮은 건가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마침 또 시사기획창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뒤져봤더니 뭐 유튜브 상이나 SNS에서 거의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실이 뭘까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고 어디까지가 진짠가 이걸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보겠다. 처음엔 그 생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거 방송하고 나서 돌만 안 맞으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강하게 믿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근거 없는 거를 진짜 거의 미신, 낭설 수준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 댓글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트위터에 KYH3259님이 팬벤 다졸이나 개 구충제 검색하면 온라인 숍에 지금 품절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팬벤 다졸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맞나요? 이게 지금 국내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약국에서 동물의약품을 같이 취급하는 데서는 이 약품을 팔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약국에서 팔지 않고요. 약국에 팔질 않고. 예, 뭐 동물 약국 이런 데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예전엔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줬던 거를 개를 데리고 와야지 직접 먹여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게? 혹시 먹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걸 우려해서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묵묵하게. 먹지 말라라는 권고를 내렸었어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식약처가 이런 논란이 있는 걸 알고 나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게 한 9월 중순, 작년 9월 중순부터였는데 그러고 나서 10월, 11월 이럴 때 식약처가 그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럼 직구로도 구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직구로는 가능해요. 아, 직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구로 구해서 드시고 계세요. 해외 직구로. 네. 아, 그냥 그 정도로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가족분들께서 이거를 계속 사고 절실하게.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럼 이제 효과가 있다는 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이버에 핸드님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강동석 기자. 네이버의 핸드 땡땡땡땡님께서 내 엄마 병원에선 손 쓸 수 없다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내일 아침 싹 다 뒤져 살 거예요. 인스티지의 전청초님께서는 강아지 구충제라고 뭘 못하겠어요. 죽음의 문턱에 계신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네. 이게 뭐 특정 암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암에 다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일단 모든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암이 낫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저희 검증을 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 드셔보신 분들은 통증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나시고 그런 식의 효과가 실제로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그럼 나도 먹어볼까 이러면서 점점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의 완치는 아직 잘 뭐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분들을 취재해 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어떤 말씀을 주로 하세요? 실제로 뭐라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정말 통증이 너무 그럴 수 심해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 개구충제를 개구충제라는 말도 사실 싫어하세요. 우리가 뭐 그 정말 어렵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거라도 구해 먹고 있는데 우리를 마치 개밥 먹는 존재로 취급하느냐. 그러네요. 예. 그런 표현도 좀 조심해야 그래서 되겠네요.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 약의 성분명인 펜벤다졸을 펜벤다졸. 써서 펜벤다졸을 드신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걸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통증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셨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저기 피부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한 것들이 개선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실제로 또 뭐 정말 기력이 없었는데 입맛이 돌아오고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선배가 직접 취재해서 접촉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계시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게 그러면 그 암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제일 처음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은? 이게 그 미국인인데 조 티펜스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원래 상당히 그 암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온몸에 번졌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몇 달 만에 모든 암이 완치가 됐다고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자신이 블로그를 열었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작년 한 4월쯤 됐습니다. 얼마 안 됐구나. 예. 그런데 그게 한 9월쯤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사람들이 소개를 하면서 유튜브에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기 시작한 거죠. 그 이 미국인은 왜 이걸 먹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근데. 진짜. 그분은 이제 자기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분도 이제 말기암 환자라 더 이상 지금 손쓸 게 화학요법이나 이런 게 쓸 수가 없었는데 어떤 수의사가 추천을 해줬대요. 이걸 먹고 나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도 드셔보시라. 그래서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YTN 보도 중에서 구충제와 간암의 효과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여기 댓글 읽어주세요. 유튜브의 마스터 붐님께서 2년 전에 벌써 알았네 크크 펜벤다졸이 진리네라고 달아주셨고요. 루비님께서 그런데 식약처는 구충제 함부로 먹지 마라. 의사 약사들 밝혀진 것이 없다. 약국 구충제 없어서 못 판 이런 약간 이게 YTN에서 예전에 이 구충제와 간암의 치료 신약으로 등극 뭐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구 결과가 좀 비슷한 게 있긴 있었나 봐요. 많아요. 오. 네. 이게 YTN 보도만 콕 집어서 얘기할 게 아닌 게 사실 구충제가 어떤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는 도움이 된다라는 보도들은 지금까지 찾아보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뜯어봐야 되는 게 네네네.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세포 실험이냐 동물 실험이냐 인간 실험이냐 요걸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배양한 암세포에 이 특정한 약물을 뭐 스포이트로 떨어뜨려 봤더니 얘들이 줄어들었다. 일부 조직이 죽었다. 이러면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사람한테도 드는 약이냐? 요까지 아직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논문이 발표되면 어쨌거나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의학계에서.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나온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단계. 그렇죠. 1단계에서, 세포 단계 세포 단계에서. 실험에서도.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제약회사들은 왜 이걸 안 만드냐? 빨리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댓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에 P941땡땡땡님이 고가의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돈 쓰면서 겁나 막고 있냐 혹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많이 풀리면은 항암제 안 팔릴 테니까. 이건 해볼만한 가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항암제랑 1,000원짜리 구충제 효과가 같다면 이런 말씀도 계시고 다음에 꿈꾸자 통일님이 싼값의 구충제로 암이 낫는다고 하니까 밥그릇 걱정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미나 그동안 암 환자를 덕분에 많이 묵었다 아이가 국립암센터가 암 환자 치료가 싫은가 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은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확실히 아닌 거니까. 네. 항암제보다 만약에 이게 더 효과가 좋다면은 이게 펜벤다졸이라는 이 그 강아지 구충제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이제 인간 구충제들이 다 특허권이 없는 약들이에요. 특허권이 없다. 그렇죠. 어. 카피 약들이 무지하게 많이. 얼마든지 누구나 카피해서 팔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그러면? 그 제약회사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많이 팔아봤자 겨우 1달러, 2달러를 그렇겠네요. 벌어들이는 건데 제약사로선 수익이 안 나겠죠. 그건 그것 맞네. 때문에 그 개발을 안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실 텐데 네, 그렇죠. 결론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임상 시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또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번지는데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어떤 약이 예를 들면 이 펜벤다졸이 특정한 암에 또 효과가 있게 만들려면 살짝 뭐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분자식 하나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도 특허권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비싸게 팔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거를 개발해내면 예를 들면 어떤 구충제를 살짝 분자식을 비틀어 가지고 정말 암의 특효약으로 개발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벨상 탈 거예요. 어떤 연구자가 그걸 안 하겠냐는 거죠.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의사 또는 연구진으로서는 영광일 테고 또 보험 회사로서는 이 그 암 치료의 수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장려할 만한 것이죠. 근데 제약회사 입장으로서는 굳이 이걸 돈 들여 가지고 임상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분 원래 통상적으로는 연구자가 먼저 나서 가지고 임상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제약회사가 또 나서서 임상을 네.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훨씬 쉽겠죠. 돈이 그렇겠죠. 되니까. 네. 근데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거죠. 왜죠?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해봤자 크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요거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일단은 다른 약들 어떤 다른 신약들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약회사로서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굳이 이 싼 약을 가지고 이거 약간 비틀었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거랑 현재 많은 신약들 개발하고 있는 거랑 이게 훨씬 더 수익성이 크니까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제약회사로서는 그 동기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 팔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굳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하면은 환자들은 확실히 효험이 있다는 증언을 한다. 뭐 이게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국내에서만 해도 뭔가
통증이나 어떤 몸의 어떤 완화나 뭐 통증 완화나 뭐 몸이 좀 더 나아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보고와 증언과 인터뷰는 충분히 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 구충제가 일상이건 뭐 이상이건 뭐 세포건 동물이건 간에 뭐 어느 정도 효험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있어 실제로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보도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약으로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완전 뻥이다. 이거 도시 전설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 플라시보. 플라시보 효과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나은다고 생각하니까 낫는 거지. 사실은 그 약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개드립의 야시광 치킨님 댓글 우리 작가님 읽어주세요. 개드립의 야시광 치킨님께서 그냥 플라시보 효과 같음 크크크크 아니면 항암 치료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약을 끊어서 그 약으로 오는 부작용이 잠깐 사라진 걸 치료됐다고 착각하는 상황이거나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이제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보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이게 사실 이제 이걸 그 드시는 분들이 네. 표준 치료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으시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뭐 음식이나 이런 대체 치료를 하시면서 이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죠. 이랬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 약의 효과다라고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변인이 많으니까. 그렇죠. 보통 임상 시험을 하면 다 똑같은 조건을 다 통제를 해놓고 하나만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거 드시는 분이 이것도 드시고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딱 이 개구충제를 드시면서 펜벤다졸을 드시면서 이게 효과가 완화됐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몇 분 정도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나 뵀던 분들 또는 통화했던 분들도 한 20분 넘게 계시고 이걸 드시면서 스스로 자신이 몸 상태가 하루하루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유튜브로 방송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예.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사례들을 쭉 취합을 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SNS 그 오픈 채팅방 같은 데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수백 명이 모여서 그렇죠. 하루하루 자신이 몸 상태라든가 뭐고 드시고 나서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게 약이라는 게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그렇죠. 용법.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정해서 드시나요? 그게 참 어려운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그 조티펜스라고 내가 이 약을 먹어서 나았다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의 용량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약도 조합해서 먹었거든요. 다른 보조제도. 그걸 똑같이 직구를 해서 똑같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아 내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용량을 조금 더 늘려요. 임의로 그렇죠. 만드시는 임의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먹었더니 약간 좀 뭐 복통이 있거나 힘들다. 뭐 이렇다 그러면 또 반으로 줄이세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자가 임상을 끊임없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근데 얼마나 정말 절박하시고 하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기 스스로를 네. 이렇게 뭐 실험같이 하실까 싶어요. 역시 무거운 주제를 다루니까 김 기자도 이렇게 그럼요. 예,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절박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네. 자 클리앙의 리우루님께서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세요. 괜히 먹었다가 간 수치 올라가거나 골수 문제 생기면 다음 항암 치료만 늦어져서 더 심각해진다고 하던데 말이죠라고 하셨는데 부작용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의료계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 부작용도 아주 딱 입증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같이 하시니까. 하지만 이거를 이제 장기 복용하시다가 어떤 분은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시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식약처에서도 고용량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던 상황이고요. 뭐 부작용이 있는지도 진짜 모르는 상황이네요. 모르죠. 전혀 알 수 없죠. 이게 진짜 안개 속인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은 네. 진짜로. 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임상 실험 들어갔고 영국에서는 뭐 거의 합법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강병수 기자가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이 네이버의 SUP 땡땡땡땡님께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메벤다졸로 임상하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 그럼 존스 홉킨스가 바보라도 되냐? 네, 다음 댓글. 트위터의 KJMU님께서 구충제가 장안의 화제군요. 많은 나라들이 임상 실험과 연구를 진행 혹은 이미 했었고 영국은 구충약을 암 치료용으로 처방하고 있군요. 네.
좀 이게 사실인가요, 실제로? 사실입니다. 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가려서 봐야 될 게 네네네. 자, 동물 구충제, 개 구충제와 인간 구충제가 있어요. 네. 딱 똑같은 거의 비슷한 분자식 구조에서 거의 분자식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거의 같은 계열의 약물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약학과나 생리학과 이런 분들은 이 분자식 구조 하나 차이가 엄청난 약이 아예 다른 거다. 같은 계열이라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걸 이제 전제하고 일단 펜벤다졸은 제가 논문들을 그 미국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네네. 이 개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이 한 7편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없네요. 네, 그 항암 효과에 대해서. 근데 그 알벤다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벤다. 흔히 먹는 어릴 때 아. 드셔보셨죠, 그 구충제. 네. 이 보니까 구충제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분들은 모르실걸요. 요즘도 모르실 거예요. 네, 구충제가 뭐냐면 이 기생충, 패러사이트, 네, 기생충이 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그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뭐 회충, 촌충, 십이지장충. 그렇죠. 네, 예전에는 진짜 많았던. 그래서 예전에는 그 기생충을 쫓아내는 요즘에는 이제 몸에 기생충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안 먹죠. 요즘에는 네. 어린이를 거의 안 먹는데 하여튼 그런 구충제 그런 기생충을 몸에 쫓아내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알벤다졸을 이제 약국에서 흔히 팔고 있죠. 보통 1,000원에 뭐 2알 들어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이걸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먹지 않습니까? 인간 구충제. 그렇지, 인간 구충제. 이 알벤다졸은 그 암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한 수백 편 돼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도 임상 시험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네. 보시면 네. 세포 실험이 있고 동물 실험이 있고 인간 실험 이게 이제 임상 시험이죠. 네. 근데 세포나 동물 단계에서는 수백 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임상도 1상, 2상, 3상으로 구분되는데 이게 다 통과해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이 단계에서 효과가 있는 게 10,000개의 약물이 있다면 이걸 다 통과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벤다졸도 역시 이거는 되게 수백 편이 있지만 인간 단계에서 계속 이 3상을 통과하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메벤다졸이라고 또 그 인간 구충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한국에서는 없어요. 어. 이거는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시판이 네.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논문이 수백 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임상이 존스 홉킨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존스 홉킨스에서 이 2상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 이상이요? 그렇죠. 그럼 3상만 통과하면은 이걸 통과할 확률이 상당히 역시나 낮습니다. 2상에 3상 가서 3상에서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암 환자면은 그 정도만 해도 정말 그렇죠. 트라이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영국 사례 네네네. 댓글에서 읽어주셨잖아요. 네네네. 영국에서 실제로 이 메벤다졸은 네. 그 약으로 처방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기관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랑 시스템이 달라서 네네네 그런가 봐요. 예, 우리는 뭐 식약처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네, 뭐 못하고 못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는 말기암 환자 그리고 치료제가 없는 사람에게 좀 더 그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신약을 투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환자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주는 그런 그렇죠. 제도라고 볼수 예, 있겠네요. 아무래도 인간이 존엄성을 좀 내 더 몸이니까 존중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그렇죠. 구충제 먹겠다는데 왜 말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물론 의료진의 감독하에 아, 예.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네네. 그걸 처방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 메벤다졸도 그 처방 약물이 하나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나 같아도 가격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항암제는 정말 사실 말기암 걸리신 분들이 뭐 다 정말 금전적 걱정 전혀 없고 다 암보험 들어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싼 가격에 뭔가 내가 임상 시험에서만 통과 안 됐을 뿐이지 어느 네. 정도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정말 충분히 먹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음. 네, 그 마음이 정말 더 이해가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장점이 있는 게 네네. 일단은 가격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부작용도 없어요. 예, 항암 치료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가 그렇죠. 지금 버티기 힘드실 정도로 네. 고통을 겪는데 이거는 그냥 먹고 나면 그냥 소화제 먹은 거랑 똑같아요. 몸이 느끼는 게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심지어 치료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먹어? 그쵸.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네.
지금 2상 가 있고 3상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약이 아니란 말이죠. 음. 그러면 드세요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그렇죠. 힘들죠. 쓰고 힘들죠. 예. 아 이게 참 어렵다. 지금 딱 들으니까 왜 어려운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도 이해가 음. 되고 네. 이게 그렇게 그래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예, 의료인으로서. 그런 정말 의학 체계나 약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의사분들도 만약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런 걸 먹고 있다 그러면 아이 마음 이해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부작용도 설명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 받잖아요. 네네네. 진료 시간을 3분에서 5분 넘기가 힘들어요. 아 의사 선생님 얼굴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시간이. 그 상황에서 뭐 이런 개구충제 했을 때 그러면- 그래서 좀 그만하세요. 아 라고 탁 자르거나 이러면 이제 상처를 받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의료진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 자가 임상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또 악순환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진짜 어렵다. 또 그러면 선배 이 5기까지 취재를 하시면서 네. 아 뭔가 내가 이 포인트만 좀 풀리면은 좀 이게 취재나 뭐 네. 기사 쓰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포인트까지 다가가 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그럼 이거 이제 저희는 기자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PD 분들은 아무래도 영상 구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아름답게 잘 네. 꾸미시겠지만 저희는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원하니까 네. 사실 여기서도 이 개구충제 또는 인간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있다 없다로 끝나면 이거는 그냥 생로병사의 비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좀 대안을 제시하고 좀 어떤 시스템을 생각을 네. 해볼 네, 것인가라는 거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네. 이거는 단순히 개구충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펜벤다졸이 계기가 됐어요. 하나의. 무슨 게 그러니까 단순히 개구충제를 먹자 말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이 외국의 논문을 스스로 찾아보고 맞아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맞아요. 임상시험 자료도 스스로 찾아보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의료진보다 정보는 더 많이 더 풍부한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취재 보면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요즘에 일반인들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의사의 말을 안 믿어요. 믿죠.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면 난 알아서 먹겠다. 내가 논문 찾아보고 임상시험 정보 보면서 내가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펜벤다졸 개구충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약간은 시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9월 중순부터 드셨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완치됐다거나 아니면 아직 확실한 효과를 봤다 이런 분들은 안 나오셨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나오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심지어 말구충제를 찾아 드시는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개구충제 같은 경우는 겨우 10kg, 20kg짜리 동물에 듣는 아. 약인데 말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큰데 아. 독성도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럼 거기에 들으려면. 어. 그리고 뭐 심지어 다른 어떤 약물로도 점점 자기가 찾아서 이거 내가 먹어볼래. 왜냐하면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 받으시면 다른 수단이 없는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 상황을 계속 우리의 의료 시스템 또는 국가가 방치를 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펜베다졸 먹지 마라. 이걸로 끝내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본인은 내 삶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쵸. 급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뭐 모든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대하는 걸 봤을 때 아, 되게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최신 논문을 지금 읽고 그걸 찾아보고 내가 공부를 하고 와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안 본 거죠, 그 의사님은.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치료하고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회를 모두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못 가시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 나보다 모른다. 물론 뭐 전반적인 의학 지식은 더 많으시겠지만 자기의 이거에 대해서는 최신 의사에 논문을 안 대해서는.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기자에 대해서 막 불신을 가지고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하는 네. 게 이제는 시민들이 이제 자기가 정말 얼마든지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의 권위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이 사태에서 지금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진짜. 새로운 판단을 영화는 영역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는
더 바짝 공부하지 않으면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네. 불신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그렇죠. 정부는 지금 일단 그냥 뭐 식약처의 반응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뭐 대한암학회나 아니면 의사협회나 식약처 이런 데서 먹지 마라. 최근에 또 그것도 나왔죠. 그 알벤다졸이 또 뭐 무좀 치료도 된다. 뭐 무슨 치료 된다 이러니까 알벤다졸 그런 효과가 확실치 않으니 드시지 마시라. 그런 또 내용도 나왔어요. 식약처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먹지 말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단서를 다는 게 고용량 장기간을 복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을 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뭐 3일 정도를 드시고 4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고용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장기간은 드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나갈 때까지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장기 복용을 이제 국가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면 이 성분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위험한 간에서 거예요. 해독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얼마나 쌓이는지, 얼마나 쌓이면 부작용이 오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드셔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구충제 한 번 먹고 뭐 거의 1년에 한 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이거를 꾸준히 먹으니까 이게 간에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는 알겠습니다. 자, 요 오늘 이 구충제 사실 저도 사실 뉴스 그냥 읽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막 깊게 고민은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가족분들이나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일단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일단 정말 시도해볼 만한 그런 옵션이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런 길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한번 먹어보겠다는데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막지만은 막아달라. 심지어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도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네. 어차피 이제 공중파 또는 KBS에서 이걸 장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언급조차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먹겠다. 니들이 괜히. 계속 떠들면 약간만 올라가고 정부 통제는 더 강해진다. 그냥 우리 좀 내버려도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이런 취재가 진짜로 우리가 그냥 뭐 제도나 시스템을 막 비판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막 정말 피해 보거나 그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고 근데 이런 아이템은 정말 당장 피해 보는 분들이 눈앞에 계시고 네. 취재에 협조해 주시고 얘기를 네.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심적인 스트레스 이런 건 진짜 그렇죠. 심지어 지금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보통 그 이 암 환우들 사례자를 저희가 모집하고 또 섭외를 하잖아요. 네. 참 많은 분들이 꺼려하세요. 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 먹는다고 방송을 나왔을 때 의료진들이 더 이상 나를 환자로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거 먹는데 또 다른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의료 사고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니들이 방송을 해봤자 뭐 정부 말하고 크게 달라질 게 있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많이 꺼려하세요. 그게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은 취재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언제 방송이죠?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뭐 아직 한 달, 네, 한 달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파야죠. 한 달 반 남았는데 열심히 파셔서 정말 이 좀 환우분들에게 그렇죠. 그 누구보다 예. 환우분들과 앞으로 또 이제 의료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당장 지금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네. 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뭔가 좀 사회는 변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아까 영국에서는 어떤 기관에서는 환자랑 상의해가지고 이제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존엄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근데 이제 합법인 나라가 있잖아요. 스위스 같이 그런 나라에는 내가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가서 존엄사,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이 어떤 의료나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이 나라마다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요게 참 환우들에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그동안 네. 후배들 보내기만 하시면서 처음 참여를 해보셨는데 저를 안 불러주셔서
아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 어떻게 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출연. 상당히 반가운 얼굴들을 봐서 그죠? 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많이 그러니까요. 참여하겠습니다. 맞아 앞으로 우리 추창공 기자 앞으로 또 좋은 보도 시사기창에서 요거 끝나고 나서도 좋은 보도로 앞으로 많이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마무리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수 가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최창봉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2020년 안방에서 혹은 본인 스마트폰으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재밌게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또 출구 없는 델기의 매력에 빠지고 싶어 아니야 난 이미 빠져버렸어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자서 또 만나요. 꼭. 이렇게 안녕.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색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굴도